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선도의 연시조인 만흥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수화고 1학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작년에 수화고등학교 시험 범위에 윤선도의 만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운산고에서는 2학년 때 나오고 수화고에서는 1학년 때 시험 범위에 나오고 있는 점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연시조를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연시조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윤선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윤선도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볼게요. 자, 윤선도는 1500년대부터 1600년대에 걸쳐서 이제 살아온 사람이고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에서 보냈다. 그러니까 유배를 많이 갔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윤선도의 문학에는 유배 문학이 많고 그리고 유배지에서 느낀 자연 친화에 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어부사시사, 견회요, 그 다음에 만흥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어부사시사랑 만흥은 둘 다 자연에 관련된 작품들이에요. 근데 견회요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견회요는 어떤 작품이었냐면 내가 유배를 간 게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약간 요런 좀 뭔가 한풀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만흥이랑 어부사시사는 이제 유배지를 갔거나 아니면 유배가 끝나고 나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선도는 유배 문학 그리고 자연 친화와 관련된 문학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작품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시조는 평시조, 즉 단시조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데요. 평시조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기억해야 되는 게 4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장, 6구, 45자 내외의 글자 수를 지켜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연 하나하나는 다 각각의 개인의 평시조예요. 근데 얘네들을 다 묶으면 연시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같이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산고 2학년의 시험 범위가 제3수에서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1수부터 5수까지 다 공부를 하시는 게 6수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연시조는 물론 이 작품만 뜯어놓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같이 좀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흥이라는 거는 제목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넘치는 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어디서 흥이 넘치겠어요? 당연히 자연에서 흥이 넘치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자연, 좀 풍류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연 사진을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수부터 같이 볼게요.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고 하지만은 어리고 야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산수간 바위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산수간, 그러면 산속에 있는 물 사이에 바위 아래에 뭔가를 지었대. 뭘 지었냐면 띠집을 지었다는 거야. 이 띠집은 뭐냐면 띠로 지붕을 이은 집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러니까 초가집을 지었다는 거죠. 내가 초가집을 딱 지어야지 했더니 다른 사람들, 그것을 모르는 남들은 웃었대요. 그럼 내가 초가집을 지어야지 했는데 그걸 듣고 누군가가 웃었대는 거야. 그럼 이건 약간 좋은 뜻으로 웃었을까요? 아, 좋으시네요. 아, 초가집 지으시나요? 좋은 뜻으로 웃은 게 아니에요. 약간은 그 뜻을 모르는 내 뜻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뜻은 뭐길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안분지족, 안빈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뜻을 가지고 초가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내 이런 뜻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지만은 어리고 야함의 뜻, 즉 어리석고 시골 사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어리석고 시골 촌뜨기의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선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윤선도에게는 내 분은 뭔데?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 분수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뭐뭐 하노라이니까 영탄적어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초가집을 짓는다는 나에게 비웃었지만 나는 내 분수에는 초가집이 딱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수로 넘어가 볼게요.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실크지 논이노라. 그 남은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리밥 풋나물. 보리밥이라는 거는 뭐 지금은 우리가 쌀밥을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과거에는 쌀이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쌀에다 뭐 보리도 넣고 조도 넣고 다양한 곡물들을 섞어서 좀 쌀의 그 비율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밥이 섞였다는 건 그렇게 막 부유하게 사치스럽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풋나물, 고기 반찬이 아니라 나물 반찬을 먹는다는 거야. 그럼 화려한 음식인가요? 아니죠. 소박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소박한 음식을 이르는 사자성어 2개를 배웠어요. 뭐가 있었냐면 박주선제, 또 단사표,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다음에 얘도 뭐 안빈낙도 안분지족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안 2개.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위 끝 물가라는 건 그냥 바위가 여러 개 있고 그 사이 이렇게 물줄기 흐르는, 쉽게 얘기하면 계곡 같은 장면을 상상하면 돼요. 근데 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 여기서 실컷 놀겠다는 거. 실컷. 그러면 자연 속에서 노는 거 우리 뭐라 그래? 유유자적이라고 하죠. 유유자적. 그 다음 그 남은 연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야?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 일이야. 이거 말고 다른 나머지 일. 그럼 이 나머지 일은 무슨 일이겠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야. 자연에서 하는 일이 아닌 좋은 일이 아닌 것은 뭐가 되겠어?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노는 일이 아니라 도시생활, 세속적인 속세에서 하는 일은 연함은 일이 된다는 거죠. 부러워할 줄이 이시랴?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서리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부러워한다는 거야? 안 부러워한다는 거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이 세속적인 부귀영화에서 좀 초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별로 부귀영화에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일맥상통이에요. 자연에서 즐기면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1수, 2수에서 나오고 있고요. 3수로 넘어가면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자, 말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3수는 되게 중요한 연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헷갈리기 딱 좋은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잔을 들고서 혼자 앉아서 먼 외를 바라봤어요. 먼 외는 산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럼 일단 자연을 즐기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겠네. 그 다음에 봤더니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던 님, 그리워하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해도 반가움이 이러할까? 라고 하고 있어. 즉 이거는 지금 서리법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서리법은 반대로 답변을 하면 된다고 예전에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냐? 내가 지금 술잔을 들고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산을 바라보는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아. 산을 보고 있는데 막 반가움이 느껴져. 그래서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게 더 좋다는 거야? 산을 바라보는 게 더 좋다는 거야? 산을 바라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뇌를 바라보는 것과 그리워하던 님이 오는 걸 비교하고 있는데 뭐가 더 좋다고? 뇌가 더 좋다고. 이해됐죠? 이걸 어떻게 착각하냐면
그리워하던 님이 오니까 반가움이 이렇구나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뭐뭐 하랴로 끝났으니까 이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내가 산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워하던 사람이 오는 것보다 더 좋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웃음이야, 웃음. 자, 그러면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그럼 말씀과 웃음의 주체는 다 누가 되겠어? 이거의 주체는 산이 되는 거야. 자, 산이 말을 안 해도 웃지 않아도 나는 못내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탄적 어조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산은 원래 당연히 말도 못하고 웃지도 않아. 근데 왜 여기다 굳이 산이 말을 안 해도 웃지 않아도 좋아해 라고 얘기했을까? 이 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마치 산이 원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애인데 그걸 할 수 없어도 좋아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됐죠? 그러면 산이 말을 못해도 좋아하고 웃지 않아도 좋아해. 이건 무슨 말이냐? 이심전심이에요. 이심전심은 네 마음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무라일체. 무라일체는 무슨 뜻이야? 자연이랑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자연이고요. 이게 나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심전심 무라일체 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단어들이라는 거지. 지금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자성어의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절대 어려운 사자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 범위에 나오는 이 제3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문장은 이 문장.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좋아 이 뜻이 아니라 그리워하던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도 나는 산을 바라보는 게 더 좋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4수로 넘어갈게요. 누구셔 누군가 삼공도곤 났다 하더니 만승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허유가 약돋더라. 아마도 님천 하능을 비길 곳이 없애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삼공보다 낫다고 하더니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만승이 이만하겠어?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뭐뭐 하랴로 끝났으니까 뭔가 서리법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자, 누군가가 삼공, 그때 삼공은 내가 2번인가 설명을 해줬을 거야. 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왕 바로 밑에 있는 제일 힘이 센 신하 3명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삼공, 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보다 낫다고 하더니 그럼 뭐가 더 나은지가 안 나왔어요. 뭐가 더 낫다는 거야? 자연이. 누군가 자연이 이 삼공, 이 임금님 바로 밑에 권력이 가장 센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더니 내 생각에는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이 이만큼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만승은 뭐냐? 임금을 얘기하는 거죠. 만승이 이만하겠어? 그러니까 만승보다 뭐가 더 좋다? 자연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삼공 만승을 다 비교해요. 자, 만승 vs 자연. 뭐가 더 좋다? 자연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로 헤어든. 우리 해다라는 말 맨날 하잖아요. 해다라는 거 무슨 말이야? 생각하다야. 그러면 이제로 헤어든. 이제로 생각해보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허유가 야같더라. 이 소부허유가 도대체 뭔데? 뭔가 생소하면 중국 고사 인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중국 고사를 인용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원래는 정치인이었는데 얘네들이 어디로 갔냐? 산에 가서 살게 됐어요. 산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부허유가 야갔어. 여기서 야갔다는 건 나쁜 뜻이 아니야. 걔네들이 머리가 좋았어. 영리했어 라고 얘기해. 왜 영리했냐면 아마도 님천하능을 비길 곳이 없으라. 님천하능은 뭐냐면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자연의 즐거움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소부허유가 자연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삶이 그만큼 더 좋은 삶이었어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5수로 갈게요.
내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사.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툴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성. 내성은 내 본성을 얘기하는 거. 본성. 아니면 뭐 천성. 자, 내 본성이나 이런 천성이 게으르더니 이거를 누가 알았어? 하늘이 알았어요. 하늘이 알으셔서 뭐뭐 하샤 하늘이 알으셔서 이거는 높임법이죠. 우리 예전에 1학년 때 배웠던 그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높임법입니다. 하늘이 알으셔서 이거는 서리법 절대 아니에요. 자, 조심하시고. 인간 만사를 한 가지 일도 안 맡기셨다. 자, 인간 만사의 일은 당연히 자연이랑 반대되는 일이니까 이건 무슨 일이겠어요? 속세의 일이 되겠죠. 속세의 일. 자, 인간 만사를 한 가지도 맡기지 않으셨대. 그러면 나한테 무슨 일을 맡겼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하늘이 나한테 정말 일을 줄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주객전도. 내가 일을 안 하는 것 뿐인데 하늘이 나한테 안 맡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이 나한테 일을 시켜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운명론적 사고관이 나오게 됩니다. 운명론적 사고관. 그 다음에 다만 다툴이 없는. 이거 저번에 쌤이 몇 번이고 얘기를 해줬는데 혼자 해석해보라고 했더니 또 도토리라고 대답을 하는 기가 막힌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거 아래어잖아요. 아래어는 오로 해석하지 않아요. 아로 해석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툴 이에요. 다툴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거를 지금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이제 다톨이 이렇게 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도톨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 한 번 더 그렇게 해석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막 서로 시비를 가리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내가 더 멋있네 하는 그런 사람들. 속세의 사람들 있죠? 이 속세 사람들이에요. 속세 사람들. 속세 사람들이 없는, 다툴 사람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강산도 그냥 자연이죠. 이걸 누가 나한테 시켰다는 거야? 하늘이 나한테 지키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육수로 넘어갈게요. 강산이 좋다고 해도, 강산도 자연이에요. 자연이 좋다고 해도 내 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안오이다.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산이 좋다고 해도 내 분으로 누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야로 끝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리법이죠. 자, 그러면 자연이 좋다고 해도 이 자연을 내 분수로, 내 힘으로 누리고 있는 거니?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내 힘으로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누구 덕분일까? 밑에 나와 있습니다.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습니다. 누구한테 지금 은혜를 감사해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절대 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알고 봤더니 이게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거지. 굉장히 독특하죠. 자, 결국엔 이 마지막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임금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장도 볼게요. 종장. 아무리 갚고자 해도, 내가 이 은혜를 갚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연친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임금님에 대한 찬양도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는 혼자 읽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몇 가지만 좀 같이 볼게요. 일단 주제는요. 자연에 묻혀 사는 삶 즐거움과 임금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근데 메인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보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한 선비고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리밥, 풋나물, 산, 소부허유가 살았던 임천 한흥의 삶,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멀리하는 삶은 연함은 일, 삼공, 만승,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특징은요. 강호가의 성격. 강호가라는 거는 이거 자연이에요. 이거 자연.
자연에 대한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자연에 대한 노래의 성격과 충신 연주지사. 충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 우리 마지막 육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 찬양하는 얘기 있죠. 임금님 찬양. 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고사를 활용했어요. 누가 나왔었나요? 소부, 허유가 나왔었죠.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요. 화자의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와 무라일체의 자연 친화가 많이 나타난다. 이거는 1수와 2수에서 많이 나왔고요. 세속적인 것과 자연을 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면 자연은 이상적인 공간이고 작가가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속세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좌절감을 준 벼슬길이야. 왜? 윤선도가 아까 말했지만 당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배를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는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공간이었다는 거야. 내가 그곳을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살면 사람들하고 다툴 일도 없죠. 자연은 나한테 음식도 주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속세랑 당연히 대립이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조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시어를 한번 볼게요. 자연에서 산수간 바위 아래는 속세에 남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고요. 아, 여기에는 띠집도 들어가죠. 띠집. 그 다음에 보리밭 풋나물. 또 물가에서 내가 논다고 했죠. 물가는 그 밖의 일. 다른 말로는 그 남은 여남은 일 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 외는 그리던 임. 그러니까 이 그리던 임이 먼 외보다 별로라는 거야.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수는 임천하능, 삼공만승. 그리고 오수는 하늘강산, 인간만사. 육수는 강산과 임금. 근데 뭐 임금님보다 강산이 좋다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임금님 덕분에 강산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서리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리적인 표현은 2수에도 나왔고요. 3수에도 나왔고요. 4수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문투의 표현이 없고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고요. 인간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통해서 현실 도피적인 태도도 드러나고 있고요. 자, 주요 소재도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다 쌤이 동그랗게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안분지조, 안민낙도, 무라일체, 그 다음에 강호완정, 자연귀, 은혜찬양 이런 말들 있죠. 그 다음에 단사표음, 유유자적 이런 말들 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잘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능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계속 복습을 하고 내가 혼자서 이 작품을 완전히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만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